일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한국이어야만 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오후 2시 마닐라 교통부 회의실은 이 한마디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대 남북철도 사업자 선정날. 장관님과 차관님 그리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던진 이 선언은 그야말로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교통부 수석 엔지니어 리카르도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일본 기차의 신봉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철도 관리인이셨고 아버지 역시 일본이 지은 경전철 정비사로 평생을 사셨죠.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의 유언조차 리카르도, 기차는 무조건 일본이다. 잊지 말아였을 정도니까요.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은 제가 왜 모두의 비웃음을 사면서까지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고 한국에 손을 들어준 걸까요? 지난 3년 동안 마닐라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것들. 일본 엔지니어들의 감춰진 오만함과 그 폭풍우 속에서도 현장을 지켰던 한국인들의 무서운 진심. 도대체 그날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마닐라의 기적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저희 국격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2020년 7월 마닐라는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교통부 회의실에 저를 포함한 엔지니어 5명이 모였습니다. 남북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팀이었죠. 리카르도, 자네 생각은 어떤가? 부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일본 JR-동일본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최선입니다. 경험도 많고 기술력도 검증됐으니까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얘기였거든요. 필리핀에서 철도는 곧 일본이었습니다. 1970년대 마닐라, 경전철도 일본이 지어줬어요. 2000년대 공항철도도 일본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모두 일본 매뉴얼을 보고 배웠고 일본 부품을 쓰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부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정부에서 입찰을 공개 경쟁으로 하래. 중국도 들어오고 한국도 관심 보인다던데. 한국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한국철도 기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은 유명하지만 기차는 일본 아니면 유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경쟁이야 나쁠 거 없죠. 어차피 일본이 이길 텐데요. 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2020년 9월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일본 컨소시엄, 중국 국영철도, 그리고 한국의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세 팀이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저희는 각 팀의 현장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은 당연히 일본 팀이었어요. 마닐라 북쪽 불락한 지역. 일본 팀이 임시로 설치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깔끔했어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일본에서 공수해 온 정수기며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본 측 프로젝트 매니저 타나카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JR-동일본 해외사업부 타나카입니다. 그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어요. 우리 기술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신칸센 50년 무사고 운행 기록.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타나카는 태블릿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신칸센 영상. 시속 320km로 달리는 하얀 열차. 정시 운행률 99.9%.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타나카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우린 이 분야 최고니까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필리핀 환경은 일본과 다르죠. 태풍도 많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기술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현지 기술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동료 엔지니어 마누엘이 물었어요.
타나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네. 우리 필리핀 엔지니어들도 배울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나요? 타나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팔러 온 겁니다. 교육은 별도 계약 사항이에요. 필요하시면 추가 비용 내고 프로그램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누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도 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돈 더 내면 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유지보수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 전담합니다. 부품도 전부 일본 본사에서 공급하고요. 필리핀 분들은 그냥 운영만 하시면 됩니다. 부품을 전부 일본에서요? 네. 품질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현지 부품 쓰면 안전에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운영만 하라고? 우리가 우리 철도인데 부품 하나 못 만들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일본은 최고니까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회의를 마치고 나왔어요. 마누엘이 중얼거렸습니다. 리카르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저 사람들 우릴 파트너로 안 보는 것 같아. 그냥 고객? 아니, 고객도 아니고 그냥. 마누엘은 말을 흐렸어요. 저는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일본 사람들 원래 그래. 형식적이잖아. 하지만 속으론 저도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국 팀을 만났습니다. 마닐라 남쪽 파라냐케 지역. 한국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임시 사무실을 차린 곳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일본처럼 고급 건물이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2개를 붙여놓은 거였어요. 에어컨도 작은 거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안이 후끈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인 한 명이 뛰어나와 우리를 맞았어요. 현대로템 해외사업팀 팀장 김성훈이었습니다. 그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명함을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제가 직접 고치느라. 저는 당황했어요. 팀장이 직접 에어컨을 고친다고? 들어오세요. 시원한 물 드릴게요. 김성우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정말 비좁았어요. 책상 4개, 의자 몇 개, 그리고 벽에 붙은 커다란 지도. 마닐라 남북철도 노선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지도가 온통 메모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파시그 구간, 집안 약함, 말뚝 박기 필요, 불락한 우기 때 침수 위험, 배수로 추가 설계, 카비테 현지 주민 이주 대책 필요, 빼곡한 한글과 영어, 그리고 손으로 그린 스케치들. 이거 다 직접 조사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 2달 동안 팀원들이랑 108km 전 구간발로 뛰었어요. 구글맵만 믿고는 안 되거든요. 직접 봐야 알죠. 2달 동안 전 구간을요? 네. 매일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저녁 9시에 복귀했어요. 더울 땐 그늘도 없고 비 오면 진흙탕이고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본 팀과 비교가 됐어요. 타나카는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태블릿만 보여줬거든요. 현장 사진도 전부 드론으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프레젠테이션 시작할게요. 김성훈이 낡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현대로템 필리핀 남북철도 제안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만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필리핀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파트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본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김성우는 계속했습니다. 한국도 60년 전엔 필리핀과 비슷했어요. 가난했고 기술도 없었죠. 철도도 전부 외국 기술이었습니다. 일본한테 배우고
미국한테 배우고 프랑스한테 배웠어요. 그는 화면을 넘겼어요.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1970년대 한국 서울 지하철 공사 현장이었어요. 땅을 파는 인부들, 맨손으로 삽질하는 모습, 진흙투성이 얼굴들.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였습니다. 김성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우고, 익히고,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고, 이제 우리도 철도 기술 강국이 됐어요. 다음 화면. 2010년 KTX 사진.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이건 우리가 프랑스 기술을 배워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개량했어요.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게. 그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필리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기술 이전 전부 해드립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요? 마누엘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우리 엔지니어들이 필리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전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용접, 전기, 신호, 제어 시스템. 다요. 김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는 우리 거 아니거든요. 필리핀 거예요. 우리가 떠나도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고 발전시켜야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일본과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우리가 다 해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 줄게. 너희가 직접 해봐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마누엘이 말했습니다. 리카르도, 이 사람들. 진짜 다르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1년 뒤에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입찰 평가가 시작됐어요. 서류 심사, 기술 평가, 가격 경쟁. 세 팀 모두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였어요. 우리가 제일 싸게 해드립니다. 빨리 지어드립니다. 하지만 품질 논란이 있었죠. 아프리카 케냐에서 중국이 지은 철도가 3년 만에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본은 기술력을 내세웠어요. 신칸센 브랜드, 50년 무사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한국보다 거의 40% 비쌌어요. 한국은 중간이었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기술도 검증됐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 전에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한 거예요. 마닐라 외곽 라구나 지역 10km 구간에 경전철 시범 노선을 만드는 겁니다. 세 팀이 각자 구간을 나눠서 짓고 1년 뒤에 평가해서 본 사업자를 뽑기로 했어요. 저는 한국 구간 담당 감독관이 됐습니다. 2021년 8월 공사가 시작됐어요. 한국팀은 현대건설 인력 20명, 현대로템 기술자 15명, 총 35명이 왔습니다. 첫날, 저는 공사 현장에 나갔어요. 라구나는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뜨거웠습니다. 오전 10시인데 벌써 섭씨 35도, 습도는 80%가 넘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김성훈 팀장과 팀원들. 그들은 전부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감독관님. 김성훈이 손을 흔들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중장비는 어제 도착했고, 자재는 오늘 오후에 들어올 겁니다. 현지 인부 10명도 대기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 인부들과 섞여서 직접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김 팀장님. 네. 왜 직접 삽질을 하십니까? 감독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이 웃었어요. 저희는 같이 일해요.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땀 흘려야 신뢰가 생기거든요. 그는 필리핀 인부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호세,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김성우는 삽으로 땅을 파면서 보여줬습니다. 이 각도로 파야 토사가 무너지지 않아. 알겠지? 호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김성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굿, 그래. 잘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일본 팀은 절대 저렇게 안 했거든요. 일본 기술자들은 항상 그늘 아래 천막에 앉아서 도면만 보고 지시만 했습니다. 땀 흘리는 건 현지 인부들 몫이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021년 9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팀은 매일 새벽 5시에 현장에 나왔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했죠.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현장을 둘러보다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컨테이너 사무실 앞, 그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감독관님, 김성훈이 손짓했어요. 같이 드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전 호텔에서. 에이, 뭘요? 그냥 같이 먹어요. 한국 음식인데 맛있어요. 저는 주저하다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김치찌개, 밥, 김치,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이거 다 한국에서 가져온 겁니까? 아니요. 김치는 마닐라 한인마트에서 샀고, 찌개는 제가 끓였어요. 김성훈이 웃으며 밥을 퍼줬습니다. 드세요. 한국에선 밥 먹을 때 나눠 먹는 게 문화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매웠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어때요? 좋네요. 하아, 다행이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옆 테이블에서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필리핀 인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용접봉은 이렇게 각도를 맞춰야 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네, 해봐. 내가 옆에서 볼게. 필리핀 인부가 용접기를 잡았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 각도가 너무 높아. 낮춰봐. 그래, 그렇지. 젊은 엔지니어가 엄지를 세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렇게 직접 가르치는 게 회사 방침입니까?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목표는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필리핀 인부들이 스스로 철도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럼 나중에 한국 없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김성훈은 웃었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우리 없이도 필리핀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게 진짜 파트너십 아니겠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은 절대 이런 말 안 했어요. 일본은 우리한테 계속 의존해라. 부품도 우리한테 사고, 기술도 우리한테 물어봐라 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너희가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진짜였어요. 2021년 11월.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 라이였어요.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 시속 200km 바람. 하루에 500mm 폭우. 라구나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사 현장이 물에 잠겼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중장비는 진흙탕에 빠져 있고, 자재는 떠내려가고, 컨테이너 사무실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비를 맞으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김 팀장님, 저는 소리쳤습니다. 김성훈이 진흙범벅이 된 얼굴로 돌아봤어요. 리카르도 감독관님, 위험해요. 들어가세요. 왜 여기 계십니까? 대피하셔야죠. 장비를 살려야 해요. 이거 다 떠내려가면 공사 3개월은 늦어집니다. 김성훈과 팀원들은 로프로 중장비를 묶고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도왔어요. 이쪽으로 당기세요. 우리는 함께 로프를 잡아당겼습니다. 2시간, 3시간, 빗속에서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장비 대부분을 구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우리는 진흙탕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김성훈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리카르도 감독관님. 도와주셔서. 아뇨. 저야말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 팀 현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타나카 씨, 거기는 괜찮습니까? 아, 우리는 태풍 오기 전에 전부 철수했어요. 장비도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요. 철수요? 네, 당연하죠.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태풍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본은 장비를 지켰어요. 한국은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똑똑히 봤어요. 다음 날, 한국팀은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성훈과 팀원들이 공사 현장이 아니라 근처 마을로 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마을이 침수됐다고 들었어요. 가서 도와줘야죠. 하지만 공사 일정이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예요. 김성훈은 웃으며 삽을 들었어요. 한국팀은 마을로 가서 3일 동안 수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무너진 집 고치고, 진흙 치우고, 물 공급하고. 마을 사람들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김성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성훈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땅을 자기 땅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자기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믿었던 일본이 최고라는 신념. 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시범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1년 동안의 공사, 세 팀 모두 10km 구간을 완성했어요. 평가단이 구성됐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 저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일본 구간. 깔끔했습니다. 정확했어요. 레일은 1mm 오차도 없이 깔려 있었고, 신호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시험 운행 결과도 좋았어요. 하지만 현지 인부들에게 물어봤을 때 반응이 싸늘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뭐, 일은 잘하죠. 근데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래요. 용접 기술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너희는 그냥 보조만 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구간. 빨랐어요. 정말 빨랐습니다. 6개월 만에 끝냈거든요. 하지만 품질이 문제였어요. 레일 이음새에서 틈이 보였고 콘크리트 기둥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시험 운행할 때 소음도 심했어요. 한국 구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느렸어요. 다른 팀보다 2개월 늦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팀은 현지 인부들에게 직접 시키면서 가르쳤거든요. 용접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2배로 걸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품질은 일본만큼 좋았어요. 그리고 현지 인부들 실력이 확 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진짜 선생님이에요. 인부 마리오가 말했어요. 처음엔 용접도 못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김 팀장님이 밤늦게까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신호 시스템도 배웠어요. 이제 고장 나도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쓰며 고민했습니다. 기술만 보면 일본이 좋아요. 가격만 보면 중국이 좋아요. 하지만 미래를 보면 한국이었습니다. 2022년 8월 평가 회의가 열렸어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각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자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님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일본입니다. 기술력이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차관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이 안전하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일본 철도 타고 자랐잖아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대부분 일본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님이 물으셨습니다. 리카르도,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일본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본은 기술을 팝니다. 우리는 그걸 사서 쓰기만 하면 돼요. 영원히요. 부품도 일본 거 쓰고, 고장나면 일본 기술자 부르고, 50년 뒤에도 우리는 일본한테 의존할 겁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 엔지니어들을 가르쳐요. 기술을 이전해줘요. 무상으로요. 그들의 목표는 자기들이 떠나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부장님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기술력은 일본이 위 아닙니까? 시범 구간 품질 보고서 보셨습니까? 한국 구간이 일본만큼 좋았어요. 아니, 어떤 부분은 더 좋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보십시오. 소음 테스트 결과입니다. 한국 구간이 일본보다 3데시벨 낮았어요. 진동도 적었고요. 그건 우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 팀은 필리핀 기후와 지형에 맞춰서 설계를 수정했어요. 일본은 일본 방식 그대로 했고요. 차관님이 물으셨어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35% 쌉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비용이 없어요. 일본은 교육 프로그램 따로 계약해야 하는데 그것만 해도 5억 페소예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요? 네. 태풍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일본은 철수했어요. 중국도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았어요. 현장을 지켰고 마을까지 도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필리핀을 돕고 싶어서 왔어요. 그 진심을 저는 1년 동안 똑똑히 봤습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리카르도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그래도 일본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모험이 필요해요. 한국도 60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일본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4개 올라갔어요. 한국에 찬성하시는 분, 저와 마누엘,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 둘, 손이 4개 올라갔습니다. 동점이었어요. 장관님이 웃으셨어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5초, 10초, 15초. 침묵이 흘렀어요. 장관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마누엘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리카르도. 내가 오라. 그런가? 그럼. 넌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닐라의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리카르도, 기차는 일본이 최고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일본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한국이 더 나은 파트너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2년 뒤에 증명됐습니다. 2023년 3월. 본 계약이 체결됐어요.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마닐라 남북철도 108km. 총 사업비 3조 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마닐라 북부 끝 발렌수엘라역 예정지였어요. 대통령님이 오셨어요. 장관님, 시장님,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 한국에서도 현대그룹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필리핀과 한국이 함께 미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대통령님이 연설하셨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성훈 팀장이 옆으로 왔어요. 리카르도 감독관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팀장님과 팀원들이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김성훈이 웃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5년 함께 달립시다. 네, 함께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108km, 29개 역, 고가 구간, 지하 구간, 지상 구간.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 200명이 왔어요. 현지 인부 5,000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은 약속을 지켰어요.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엔지니어 양성 과정. 매주 토요일, 한국 엔지니어들이 강의실을 열었어요. 용접, 전기, 신호, 제어 시스템, 안전관리,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저도 수강생이 됐어요. 60명 필리핀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아서 배웠습니다. 첫 수업, 김성훈이 칠판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선생과 학생이 아닙니다. 동료예요. 그는 웃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40년 한국 철도 역사, 20년 제 경험, 전부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매주 현장 실습이 있었습니다. 레일 용접, 신호기 설치, 전력 시스템 점검. 한국 엔지니어들은 옆에서 직접 보여주고 우리가 해보게 했어요. 해봐. 틀려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들은 인내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엔 이것보다 못했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9월. 첫 번째 시련이 왔어요. 지하 구간 공사 중 지하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닐라 중심부 파시그 구간이었어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면서 터널이 침수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터널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무릎까지 차오른 물. 중장비가 멈춰 서 있고 인부들이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이미 와 있었어요. 김성훈과 기술팀. 펌프 가동했습니까? 네. 근데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질 조사 데이터 다시 확인해봐. 지하 수맥이 예상보다 깊은 것 같아. 한국 엔지니어들은 침착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리카르도 감독관님, 김성훈이 저를 불렀어요. 우리 한국에서 긴급 방수팀 불러올 겁니다. 2일 안에 도착해요. 그 전까지 펌프로 버텨야 해요. 2일이요? 그럼 공사가 늦어지겠죠. 한 달쯤. 하지만 안전이 먼저예요. 그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수 전문가 10명이 급파됐어요. 특수 방수 자재도 비행기로 실어왔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이 비용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현대건설 현장 소장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우리 책임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망칠 순 없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추가 비용 청구했을 거예요. 계약서 들이밀며 이건 예상 밖이니까 너희가 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방수 작업이 시작됐어요. 10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지하 수맥을 차단하고 특수 방수층을 설치하고 배수 시스템을 보강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밤 2시. 터널 안은 차가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헤드랜턴을 켜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그들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필리핀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자부심. 2024년 3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공사 진척률 50%, 54km 완공, 15개 역사 골조 완성.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엔지니어들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1년 전엔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 했어요. 하지만 이젠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70%를 담당했습니다. 레일 용접, 신호기 설치, 전력 시스템 점검. 이제 우리 손으로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옆에서 감동만 했습니다. 마리오, 저 용접 잘했어. 완벽해. 리카르도 감독관님, 이 신호 배선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문제 없어. 잘했어.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돕는다였어요. 이젠 우리가 하는 걸 한국 사람들이 돕는다였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김성훈이 저를 불렀어요. 리카르도 감독관님, 잠깐 같이 걸을까요? 우리는 공사 현장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닐라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감독관님, 김성훈이 말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그럼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김치찌개 먹었죠. 맞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네. 이제 정말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김성훈이 공사 현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세요.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직접 레일 깔고 있잖아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팀장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감독관님과 팀원들이 열심히 배워준 덕분이에요. 그는 멈춰 섰어요. 사실 저희도 배웠습니다. 뭐요? 끈기요. 필리핀 사람들의 끈기. 더울 때도, 비 올 때도, 힘들 때도 웃으면서 일하잖아요. 그게 대단해요. 김성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프로젝트 끝나도 우리 인연은 안 끝날 겁니다.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가족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가족처럼요. 우리는 악수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2024년 11월. 시험 운행 날이 왔습니다. 첫 구간. 발렌수엘라에서 케손시티까지 35km. 초대형 은색 열차가 레일 위에 서 있었어요. 현대로템이 만든 전동차였습니다. 탑승하세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열차에 올랐어요. 장관님, 시장님, 그리고 엔지니어들. 모두가 타고 있었습니다. 김성훈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준비됐어요? 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닐라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빌딩, 집, 나무, 사람들. 시속 80km, 100km, 120km.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적었어요. 와, 누군가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35분 만에 케손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 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필리핀이 해냈습니다. 한국과 함께. 2025년 8월. 마닐라 남북철도 전 구간 개통식. 108km. 29개 역. 5년 공사 끝에 완성됐습니다. 개통식은 마닐라 중앙역에서 열렸어요. 필리핀 대통령님, 한국 대사님, 현대그룹 회장님, 그리고 수만 명의 시민들.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님이 연설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자부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건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우리도 철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요.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년 전.
그 회의실에서 제가 외쳤을 때, 한국입니다.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모두가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개통식이 끝나고 첫 열차가 출발했어요. 발렌수엘라에서 카비테까지 108km를 1시간 30분 만에 달렸습니다. 원래 차로 5시간 걸리던 거리였어요.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해냈어. 필리핀 만세. 저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마닐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개통 한 달 뒤 외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필리핀 마닐라, 한국 기술로 교통혁명. BBC 일본 제치고 한국 선택한 필리핀, 대성공. 로이터 현대로템, 동남아 철도 시장 새 강자로. 일본 언론도 보도했어요. 아사히 신문 필리핀 철도.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택했나.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만 팔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현지화. 일본이 놓친 것들이다. 필리핀 엔지니어들은 이제 스스로 철도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한다. 한국의 교육 덕분이다. 일본 방식이었다면 영원히 일본 기술자에게 의존했을 것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깨달았나 봐요. 일본도 변화는 필리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정부가 발표했어요. 자카르타 수라바야 고속철도 사업자 한국현대 컨소시엄 선정.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택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필리핀 사례를 봤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철도를 짓는 게 아니라 현지 역량을 키워줍니다. 우리도 그걸 원합니다. 태국도 움직였어요. 방콕 치앙마이 고속철도. 한국과 협상 중. 베트남도. 하노이 호치민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한국 기업 우선 협상 대상자.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현대로템 본사 초청이었습니다. 서울. 처음 와봤어요.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거리, 빠른 지하철. 이게 60년 전엔 필리핀보다 가난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현대로템 본사. 김성훈이 저를 맞이했어요. 리카르도 감독관님, 어서 오세요. 팀장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김성훈이 저를 안내했어요. 오늘 특별한 자리 준비했어요. 뭔데요? 발표예요. 필리핀 프로젝트 성공 사례 발표. 감독관님이 주인공이에요. 제가요? 네. 감독관님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 시작도 못했어요. 발표회장.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현대 임원들, 엔지니어들, 언론사.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긴장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교통부 수석 엔지니어 리카르도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일본이 안전하다고, 검증됐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진심을, 땀을, 열정을.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보지 않았어요. 파트너로 봤습니다. 가족으로 대했어요. 일본은 물고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필리핀도 철도를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요. 한국 덕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자신감이에요. 희망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필리핀 발전을 응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미래를 바꿔줬어요. 그날 저녁, 김성훈과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죠? 저도 이 풍경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김성훈이 웃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리카르도 감독관님. 네, 제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1960년대엔 이 자리에 판잣집이 있었다고. 전쟁 끝나고 다들 가난해서 강변에 움막 짓고 살았대요. 정말요? 네. 그때 한국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GDP도 낮았고 기술도 없었죠. 김성훈이 서울을 가리켰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60년 만에.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미국, 독일, 일본. 그들이 기술 주고, 투자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받은 걸 나눠줄 차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팀장님, 리카르도 감독관님. 필리핀도 20년 뒤엔 이렇게 될 거예요. 저 확신해요. 김성훈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때 필리핀이 다른 나라 도와주는 거예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야경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철도가 아니었어요. 꿈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 2026년 1월, 저는 마닐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 마닐라 남북철도 열차가 보였습니다. 은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마닐라가 보였습니다. 빌딩, 집, 사람들. 열차가 출발했어요. 부드럽게, 조용하게, 빠르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여러분의 유언을 어겼어요. 일본이 최고라는 말.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나은 걸 찾았거든요. 진짜 파트너를, 진짜 친구를, 한국을. 그리고 이제 필리핀도 강해졌어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덕분에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미래를 향해 2026년 1월 22일. 저는 지금 마닐라 교통부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예요. 민다나오 섬철도 계획. 이번엔 어느 나라와 할까요? 장관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리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주도하겠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로 모시고요. 장관님이 웃으셨어요. 좋아. 그렇게 하지.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마닐라 거리를 달리는 남북철도 열차. 그 위에 필리핀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한국과 함께. 하지만 이젠 우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필리핀에 희망을 심어준 대한민국의 진심, 그 마닐라의 기적. 이 자부심 잊지 않도록 주변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격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